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 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저희가 준비한 학교는 금요일날 약속한 것처럼 동국대학교 한 학교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를 해드리기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할 때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학교장 추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학교마다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지금 오늘 해야 될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뭐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그리고 뭐 연대 저번 시간에 했던 연대 뭐 활동호 수영,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뭐 추천,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전형, 이런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온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학교장 추천을 넣어야 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가장 큰 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오늘 동국대학교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장이라는 건 교장쌤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교장의 추천을 받았대요. 이 얘기는 솔직히 교장 선생님이 공부 못한 아이를 추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은 학업, 일명 공부 일단 잘해요. 이겁니다. 학교장 추천은 보통 대학교가 뽑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건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을 얼마큼 할 줄 아는 아이인지.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있고요. 인원을 또한 제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요. 그 학교 안에 4명 정도인데, 건대 같은 경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학교장 추천이라 그래서 꼭 인원을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학교장 추천이 뭐 서울대로 치면은 지역 그거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요번에 내가 서울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아직 서울대 얘기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규라인 아이들 추천받아서 내려오잖아요. 예전에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의 추천을 2명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4%, 1등급대 학생들은 다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천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학업 성적 일단 받쳐줘야 됩니다.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봐요. 이게 학교장 추천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오늘 해야 될 두드림이나 르네상스나 다빈치 같은 전형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 4대 요소를 다 봅니다. 우리가 맨날 했던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학업만을 보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분석해 봤을 때 비교과가 좀 약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하다면 학교장 추천이 유리할 수 있고, 만약 우리 아이가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비교과적인 부분을 잘 해놨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학교장 추천과 학생부 종합전형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대학,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또 계속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뺐고요. 사배자 뺐습니다. 성균관대랑 연세대학교 방송하는 것처럼 일단 좀 이렇게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이라는 때 다시 해드릴 거고요. 나 또 발음 또 안 된다. 논술 전형 때 해드릴 거고요. 사회배려자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요. 오늘도 보편적인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과 두드림, 이 2개의 전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집어넣으니까요. 자, 동국대학교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교장 추천입니다. 추천 대상 학생은 4명 이내요.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과 좀 차이가 있네요. 건대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2명, 자연계에서 2명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대학교에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랑 자소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에서 보통 아이들을 성적표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아이들이 좀 동국대학교 추천을 받고 오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중반대 아이들도 오긴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고, 왜 1등급 초반 아이들은 없냐면 1등급 초반 학생이 동국대학교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걷다가 이거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잘못 넣었다가 납치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더라도 완전히 정규 라인 아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학교 안에서 좀 공부 좀 한다라는 아이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발 배수는 1배수로 서류평가 100%예요. 그러니까 면접도 없고 서류로만 뽑습니다. 또한 서류 또한도 생활기록부만 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던져놓고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1등급 때 초반 아이인데 동국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납치당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자, 보세요. 왜 납치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능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 정규 라인이에요. 정규 라인인데 만약 우리 아이가 1.4등급 정도 된다고 할게요. 1.4등급이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될 거예요. 집어넣을지 안 집어넣을지.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6월, 9월 모평을 봤어요. 그런데 뭐 80점이 나와요. 80점대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 공부 잘한다 그래서 수능 잘 보는 거 아닙니다. 학교 공부 잘한다 그래서 수능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는 좀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그래서 수능도 잘 볼 거야라는 그 편견과 선입견 버리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1.4등급인데 6구가 80점대예요. 솔직히 80점대 가지고는 문과 같은 경우는 동국대학교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1.4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신 성적이 괜찮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드림보다는 학교장 추천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능 갖고는 동국대를 못 가요. 이런 경우 지원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6구 성적표가 뭐 97점에서 99점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지원하지 않겠죠. 근데 만일 이걸 모르고 지원을 했어요. 딱 합격을 했네.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을 99점 맞아왔어요. 99면 서울대부터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이거 지금 100분인데 표준 점수로 나중에 돌리겠죠. 서울대부터 집어넣는데 동국대에 합격을 하면 서울대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걸 납치당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때도 해드렸지만 생활기록부만 집어넣어서 면접이 없이 이렇게 서류 100% 뽑는 거는 우리 아이의 모평 성적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납치당하시면 정말 잠도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천 대상 학생이 4명이고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는 아예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뭐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러니까 1등급 중반도 안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반 아이들도 넣긴 하겠지만 보통 합격선이 1등급 후반대에서 많이 형성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좀 이따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은 거의 집어넣지 않는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이 아이를 평가하는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 전공성, 인성 이런 거 보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학업 역량이겠죠. 그런데 대학교가 봤을 때는 학업 역량 부분을 지원 동기보다 이런 전공성이나 인성보다 훨씬 많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중요한 전형으로, 자 보세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할 줄 아는 아이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가 요소 안에 공부를 좀 하는 아이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라는 걸,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동국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전형의 라인을 보여준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가 학습 주도성이에요. 보이십니까? 학습 주도성, 기초 학업 역량, 전공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전공 수학 역량이에요. 자, 전공 수학 역량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 공대를 지원한다면 수학과 물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학습 주도성과 기초 학업 역량 부분으로 음영이 넓게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음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높고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나고 만일 전공에 대한 비교과가 좀 약하다라면 내가 전공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다라면 학교장 추천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는 학교장 추천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입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1등급에서 2등급 아이가 합격선이 44.9%예요. 보이시죠? 이게 최종 합격자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는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최종 합격자를 볼게요. 보시면 1, 2등급 같은 경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얼마 없는데 합격선은 되게 높다라는 건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 지원하게 되면 되게 유리해진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 합격한 아이가 1, 2등급 아이에서 44.9%가 나오고 2, 3등급 대가 48.4%인데 저 3등급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3등급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저 2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2등급 중반까지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고요. 자, 보시면 이제 3등급부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특목고 라인일 거라고. 그런데 특목고 아이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네요. 또한 6등급, 7등급, 8등급은 아예 없다라는 건 특목고 좀 공부 후반대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에서 6, 7등급 하는 아이가 동국대에 학교장 추천 넣으면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왜?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네. 일반 고등학교 전형에 가깝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난 아이가 집어넣으면 정말 유리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아이들을 많이 하고 있는 두드림 전형입니다. 자, 두드림 같은 경우 좀 보도록 할게요. 1단계로 학생을 2.5에서 4배수를 뽑는데 이건 학과마다 좀 틀려요. 인원 단위에 따라서 배수를 잘라내는데 보통 2.5에서 3배수 정도로 뽑고 있고요. 서류 100%인데 이 서류 안에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왜 자기소개서를 봐야 하냐면 얘네는 두드림 전형은 학교장 추천과 다르게 전공에 대한 부분, 지원 동기 같은 걸 좀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지원 동기나 이런 역량들, 그리고 전공에 대한 활동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잠재 능력을 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단계에서 선발 인원 2.5에서 3배수 잘라낸 다음에 다시 성적 70%에다가 면접을 30% 보는데 이 면접은 서류 평가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나 그리고 서류에 대한 진실 여부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가 진짜 우리 학생의 활동이 맞는지에 대한 진실 여부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 자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동국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또한 평가 요소는 전공적합성과 지원동기, 자기주도 학습이나 인성발전성인데 아까 본 거랑 좀 다르게 여기는 전공적합성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이나 인성이나 발전성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두드림 전형은 지금까지 저희 컨쇼에서 경험한 결과 전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전공성을 좀 강하게 두드림을 집어넣었을 때 합격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드림을 어떤 라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희대학교 르네상스가 솔직히 두드림이랑 색깔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집어넣고 동국대학교 두드림 집어넣고 이게 저희 컨쇼가 하는 하나의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적합성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드림이에요. 자, 그러면 두드림은 어떤 게 다를까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습의 주도성과 기초학업 역량이 좀 뛰어났어요. 그런데 두드림 같은 경우는 전공 수학 역량이나 전공 관심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습 경험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좀 볼게요. 전공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학과를 예를 들까요? 화학공학과를 예를 들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화공과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전공 학업 같은 경우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건 수리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 같은 것들을 먼저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수학 성적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조금
높은 성적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당연히 화학과를 갈 거니까 화원과 당연히 우리 친구는 2까지 해야 되겠죠. 이수 과목 안에. 그리고 또 중요한 과목 말씀드렸죠. 항상 물리 과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2를 하면 더 좋겠죠. 공대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2와 물2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뭐 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전공에 대한 학업 성적을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업에 대한 수학 역량을 높이 본다라는 건 전공과 관련된 뭐 이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성적들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보고 우리 만일 두드림 전형이 안 없어진다라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2021년이 됐을 때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해지겠죠. 자, 그다음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학습 뭐 경험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전공에 관련된 수상이나 아니면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학교장 추천과의 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성이나 이런 전공에 대한 부분을 높이 보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약간 보완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는 아이들의 등급대가 생각보다 학교장 추천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 2등급 아이들은 12.9%고 지원한 아이에 비해서 합격한 아이들의 비중이 10%대다. 10% 좀 초반대다. 그러다 보니까 1, 2등급 아이들의 합격선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대신 2, 3등급대 아이들이 59.4% 거의 반 이상이 2, 3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데 여기는 3등급대 아이들도 생각보다 좀 합격하는 라인이 있어요. 또한 뒤로 갈수록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여기까지도 6등급 그러니까 이거야 뭐 그렇게 높은 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말하지만 요 라인은 여기부터 요 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라인, 자공고나 자사고 같은 아이들 아니면 외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두드림 같은 경우는 전공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가 일반고보다 좀 뛰어난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진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국대학교를 분석했을 때 항상 분석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동국대학교는 특목고 라인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끼리의 경쟁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 경쟁하는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좀 일반고 라인 학교다라고는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3, 4등급 아이도 14.7%예요. 그런데 여기도 3이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진짜 안 좋은 건데 결국은 여기는 2등급대라고 보셔야 돼요. 59.4% 안에 2등급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분포하고 있을 거고 3개 초반 아이들이 좀 분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등급 때나 4등급 때 아이들도 지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두드림 전형 지원할 때 4등급은 일반고라면 4등급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드림의 마지노선은 일반고에선 3등급이고 특목고에선 5등급, 6등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과만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됐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학교장 추천을 보고 두드림을 봤을 때 합격하는 아이들의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 데이터만 가지고 아이가 그러니까 선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학업에 대한 부분을 비교 분석할 수는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 확실히 두드림보다는 학업에 대한 성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거고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저 3등급 대 초반 아이 같은 경우도 전공 수학 점수는 2등급이나 1등급 대가 형성이 돼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약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3등급 대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전공성들, 전공 학업이 좀 괜찮고 비교과를 좀 충실히 했다라면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의 학교장 추천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학교장 추천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경희대학교 고교연계랑 르네상스의 차이.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랑 다빈치의 차이, 국민대학교 프론티어랑 학교장 추천의 차이 다 비슷합니다. 다 학업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공성을 중심으로 하는지 이 차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학업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학교마다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동국대학교가 이 부분이 좀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학을 선정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전형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뭐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 넣고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넣었으면 네, 동국대학교도 학교장 추천 넣는 게 유리하겠죠. 거기에 맞게끔 생활기록부 돼 있을 테니까. 대신 다빈치 라인 탔다라면 르네상스 타고 동국대 두드림 라인으로 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교 라인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봐도 두드림과 학교장 추천은 뚜렷하게 학생들이 선발되는 이런 평가 요소가 다르다라는 거 느끼셨을 거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학생이 어느 전형에 가장 잘 맞는지 생활기록부를 지금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만일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학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또한 두드림을 집어넣는다면 우리 아이 전공 학업은 어느 이런 점수대가 어떻게 학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아이가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해서 그걸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다시 이미지로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설명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저희가 녹화방송으로 이미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이미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지금 지원동기나 진로계획이에요. 지원동기, 진로계획이고요. 이 밑에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그리고 여긴 전공적합성, 여기 전공이고요. 여기는 학업이에요. 여기는 지원동기고요. 좀 쓰면 보이시겠죠? 여기는 인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여기가 두드림이고요. 여기가 학교장 추천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랬을 때 그냥 이쪽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두드림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가 15%, 자기주도 학습이 25%, 그런데 전공에 대한 부분은 40%나 봐요. 이해가시죠? 이 40%짜리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함정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러니까 학업 능력을 40%나 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전공 적합성을 30%나 또 봐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준비할 때도 학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대신 전공 학업, 저는 이거를 전공 적합성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 이거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동국대학교 아이들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도만 나타나면 돼요. 그냥 동아리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 내가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대신 전공 학업은 되게 중요했어요. 이해가시죠?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공에 대한 학업도 분명 학교장 추천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이 데이터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공에 대한 학업도 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는 해야겠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정도는 어필해야 되네. 완전히 생뚱맞게 집어넣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게 집어넣을 수는 없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네, 확실히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 부분이 가장 많이 높아지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데 이게 전공 학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다시 저희가 녹화방 때 이미지 띄워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요 옆으로 이렇게 이미지 띄워야겠다, 저걸 좀 보셔야 되니까. 그죠?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 이해 가시죠?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자, 동국대학교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두 가지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두드림 전형. 그런데 일부러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동국대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좀 뚜렷하게 나타나요, 학교장 추천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전형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학교장 추천에 잘 어울릴지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잘 어울릴지, 이거 먼저 구분을 해내거든요. 그리고 교과전형 계산기 두들겨 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챙겨서 대학교를 준비하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동국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라이브로 물어보시면은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아까 그 입시 그 결과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다가,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동국대학교 입시 설명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